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 시간은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아침 11시가 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파푸아 선관위가요, 비행기까지 차터를 해서 개표 결과를 자카르타까지 수송해 온 결과, 인도네시아 중앙선관위는 대선 및 총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법정 기일을 맞춰낸 것이죠. 이제 인도네시아는 35일이란 긴 선거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선거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요, 전체 인도네시아 투표인수 1억 6,422만 7,475명 중에서 브라보 기브란 2번 후보를 찍은 후보가 9,600만 21만 4,691표를 얻어서 58.59%를 얻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까지 가지를 않고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2위는 기호 1번 아니스 무하이민 후보가 24.95%를 얻었고요. 그리고 3번 간자르 마후드 후보는 16.47%를 얻어서 3위에 그쳤습니다. 한편 총선 결과는요, PDIP 당이 16.72%를 얻어서 최다수 당이 됐고요. 그린드라 당이 13.2%를 얻어서 여당이지만은 여소야대 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까베가 10.62%, 골가르가 선전을 해서요 15.29%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또 나스뎀당은 9.66%를 얻었고 PKS는 8.42%, 그리고 파는 7.24%, 파르타이 데모크라스는 7.43%, 그리고 빼빼빼라든지 PSI, 그리고 각각 다른 당이 7개 당이 있는데요. 그 당들은 중소 당이어서 그런지 전부 4% 미만을 얻어서 이번에 국회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석 수를 좀 살펴보면요, 야당 그룹이 제가 더해보니까 53% 이상이고요, 야당 그룹이 34%, 약 3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국회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은 역시 PDIP 당이죠. 이 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PDIP 당에서 국회의장 자리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보 당선자는 대국민 당선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요,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하나가 됩시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콤파스 신문을 보면은 정치면에서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침내 프라보 기브란 후보가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은 됐지만은 그린드라 당은 13.2%밖에 얻지를 못했고, 기브란은 그나마 당도 없으니까 또다시 차기 정부를 지원하는 대연정 그룹을 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관위 건물 안에서 어저께 당선 축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오후 1시부터 총체적 부정선거다, 그 다음에 조코이 대통령은 사퇴해라, 또 조코이 대통령은 하야해라, 그리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불까지 놓고 극렬한 데모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요, 그런 거는 전혀 다르게 베트남을 부러워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컨덕터 반도체 산업에 열중하고 있는 베트남을 봐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지금 뭐하고 있냐,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다 대고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신수도 이전에 따른 예산과 자카르타의 행정적 지위에 관한 법령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카엔으로 이사를 가니까 자카르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PKS 당은요, 그런데 이슬람 정당답게 아주 그 이사가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애초에 말하기를 또 그 이카엔 공사비는요, 국가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외부에서 다 들여다가 건설을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460조 루피아가 넘는 예산을 달라고 하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국회의원은요, 이카엔으로 이사를 가자고 그러는데 가려면 행정부만 가고 국회 입법부는 자카르타에 그냥 남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카엔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정부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국회는 자카르타에 남아서 국민들과 일을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절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니까, 또 그렇게 편성을 해달라고 한다면은 국회의사당은 맨 나중에 건설해서 국회가 다 지어진 다음에 가는 게 어떠냐는 그런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은 신수도가 돼도 거기로 이사가기 싫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우리나라 행정수도로 옮겼더니 그쪽으로 국회는 가지 않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카르타시를 데카제이, 그러니까 데라 후수스 자카르타라고 하는 지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단 자카르타 시장 선거는 하지 말자고 대통령이 말했었는데, 그거는 선거로 뽑자는데 여야가 합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카르타 시장 선거를 곧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코이 대통령 정부는 그냥 그 새로 선출된 자카르타 시장한테 맡겨놓고 그냥 동부 자와로 수도를 이전해서 거기 가서 일을 보면 됐지, 왜 그 다음 문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지금 그 이카엔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그쪽에 자금도 부족하고 또 그쪽에 사람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 거는 사실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이카엔의 땅값이 지금 얼만데 왜 거기다 투자를 안 하냐는 그런 부추기는 말까지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카르타는 제곱미터당 1,000만 루피아,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1억 루피아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발리빠빤만 해도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곱미터당 100만 루피아 정도에 팔리고 있는, 거래가 되고 있는 이카엔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면은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냐, 이렇게 대통령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쪽으로 가서 땅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모양입니다. 세계적인 단체인 왈히라든지 세계 동물 보호 단체가들이 환경 단체들이죠. 이 환경 단체들이 야생동물이나 식물을 보호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산속에 사는 동물들이 갑자기 그 이칸이란 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도 좀 밝혀달라는 입장을 국회에 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사는 사람들도요, 하리라야가 다가오면은 자바섬으로 다 르바란을 가거나 아니면은 명절을 세러 와야 되는데, 그런 역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들을 실어 날릴 건지, 그런 안에 대해서도 무슨 구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의견까지 국회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부터요, 실질적인 수도 이전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뭔지 하나둘씩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카르타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아무리 정치권이요, 길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한다든지 혹은 불을 넣는다든지 선관위에서 누가 당선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국민들은 그저 길거리에서요, 북과 뿌아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상당히 분주합니다. 또 그리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어떻게 북과 뿌아사를 누구와 좀 권력 있는 사람하고 할지 그거를 고심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로 몰려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북과 뿌아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리라야 일정이 이렇게 우리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뭔가 부정선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고, 또 국회는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야 됩니다. 또 엊그제는 헌법재판소가 느닷없이 하리라야 날짜가 4월 10일을 전후해서 정해졌다고 하는 뉴스를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월 10일을 전후해서 2주는 이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 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